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21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전 이야기에서도 이야기 드린 미국 여행금지구 이 대폭 결국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의 강화된 주의 단계를 유지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사 보면 이건 이제 국내 기사인데, 이제 코로나 이제 다시 700명대가 좀 오늘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밤 기준 잠정 치료에서 600 거의 뭐 중후반 나온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뭐 변이 감염자가 1000여 명이 지금 누적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확진자 수 증가를 명분으로 다시 박스권 내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면서 조금 더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코스피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는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디램 가격 상승세 본격화 2분기 가격이 뛸 거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PC 디램은 최근 노트북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뭐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 뭐 다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비대면이라는 그런 뭐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주거의 집 내부에서의 실내에서의 원격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면서 노트북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디램과 관련된 디램 같은 경우 항상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이게 투자가 뭐 제대로 집행되고 공급이 확대돼서 수요를 이제 흡수를 제대로 하게 되는 시점은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 하락으로 매출이야 증가를 하는데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시점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하면서 해당 뭐 디램의 가격을 주시하고, 또 관련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면 산업용 5G 특허가 세계 1위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특허가 많이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점점 공장들이 스마트화 되면서 굉장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유통 물류 뭐 제조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런 전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5G 통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통신 환경이 중요한 부분도 작용할 수 있고, 뭐 약간은 이거랑 또 살짝은 별개이긴 하지만, 또 결국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이 통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5G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5G가 뭐 지금 일반적인 핸드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뭐 제대로 품질을 못 내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산업 쪽에서는 일단 뭐 약간 좀 별개로 보면서 좀 요런 거 특허에 의해서 굉장히 뭐 많이 좀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SK 기업가치 띄우기 우린 뭐든 다 한다. 지금 SK텔레콤이 분할을 하고, 당장 그 분할을 한 상태에서 쪼개는 회사에서 이제 SK와의 당장의 합병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 이면에는 사실 대주주 지분의 희석을 줄이려면 조금 SK 자체의 그런 지분 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분할한 SK텔레콤의 이제 회사가 분할해서 두 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합병을 한쪽으로 시켜야지만 이제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업가치 띄우기에 대한 올인이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행보들이 나오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쏟아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시장 선점 나선 뭐 뉴두산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재편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수소라는 키워드를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스코포트 팀을 이제 신설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들 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소를 좀 중요하게 키워드로, 친환경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봐야 되는 한 가지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인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뭐 기사를 보면 어떤 때는 긍정적인 기사 위주가 굉장히 많이 뭐 시장에 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몰려서 나오는 날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뭐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국민 또 다른 부담, 이렇게 보시면 뭐 개선 방안 보고서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기업은 이제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방만 경영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로 회사 공기업 회사채 공채를 좀 발행을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키우고, 또 쉽게 자금 조달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요국 부채 규모를 따졌을 때 우리가 다 높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공기업들의 좀 효율화를 좀 많이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코로나로 소득 줄고 빚만 늘었다, 빈부격차도 커졌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빈부격차도 커지고 뭐 빚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계 저축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도 늘으면서 가계 저축도 늘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때문에 늘어난 빚도 굉장히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일단은 금리가 좀 낮을 때 빚을 땡겨 놨죠. 불확실성 때문에 빚을 땡겨 넣고 그거를 유보를 해놓자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별로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하여튼 이런 식이고, 특히 이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그랬죠.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 그렇게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관련 내용인데, 미국 연구소가 북한 남포에 발사관 추정 물체가 배치된 게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북한의 동향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뉴욕 증시 약세, 뭐 쿠팡 하락이 나왔고, 넷플릭스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인데 왜 넷플릭스가 하락이 나왔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예상보다 구독자 수가 증가를 못했다. 실적은 뭐 그런 대로 잘 나온 것로 확인되는데, 그 구독자 수 증가가 예상치보다 크게 부족하다. 예상치가 애초에 너무 높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뭐 하락이 굉장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OTT 넷플릭스의 이제 구독자가 이제 증가가 예상치보다 부족했다라는 이면에는 결국 OTT 시장의 경쟁이 꽤 격화됐고, 다른 OTT 업체들이 소비자를 흡수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은 심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보잉과 나이키도 하락을 했고, 뭐 항공, 뭐 여행, 뭐 기본적으로 어제 지난밤 미 증시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업종은 물론 있긴 있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안을 들여다보면 특정 종목이 오르면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종적인 상승이 있었던 업종 없지 않나 싶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를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일단은 이제 3200포인트 위로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치를 어제 달성한 하루였어요. 고가 기준으로는 여기가 고가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빠르게 치면서 요거 해결 못하면, 고가를 제끼는 흐름 해결 못하면 다시 3200포인트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서 다시 재차 박스권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겠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증시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으니까, 시장 낮게 시작해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질질 흘러버리거나, 또 중간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 중국 증시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경우 밀려버릴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봐야 되겠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그런 디램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시세가 움직이면 종목들 하락 종목은 많은데, 해당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총상위 종목이 움직이면서 지수는 좀 선방을 하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봐야겠고, 하여튼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일단 뭐 긍정적인데 그만큼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온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보시면 일단 뭐 긍정적이고 일단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부분이 작용하면서 코스피와 별개로 차별화된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겠다. 다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대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날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를 했죠.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고.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매매 동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에 집중한 외국인 기관이니까 또 오늘은 코스닥에 집중할 가능성도 약간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일단은 뭐 5일 목표선 깨지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 음봉이 하나 둘 세 번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좀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5일 이동 평균선이고, 살짝 이게 상승 각이 살짝 이게 기울긴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거 조금 이게 힘이 약해진 거는 고려를 해야 되겠고, 하여튼 이거 이탈 여부 중요하게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인 시장에서의 뭐 급락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에 따라서 뭐 우리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을 뭐 어제 개장적 이야기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한편에선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에 뭐 증시에 코인도 그렇고 우리 뭐 증시에도 그렇고 물린 그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유입된 자금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뭐 적은 가운데 매도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적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도 증시가 부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뭐 시장에 대해서 하여튼 일단은 뭐 코스닥은 뭐 요거 깨는지 여부만 좀 주목을 해보면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항상 지금 시장이 뭐 너무 좀 시장의 분위기에 쓸려서 따라갔다가 조금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잘못 대응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박스권 구간보다도 더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부분은 신경 쓰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개장 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